자, 이번엔 최이바의 맞수다입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행정 정권, 2기 정권, 네. 정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관세 얘기들이 주류지만 또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은 이 자원, 에너지와 또 희토류에 대한 강조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첫 번째는 알래스카, 오늘 준비가 된 것이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고, 또 하나는 그린란드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에 이어서 벤스 부통령 부인도 그린란드를 방문했다고 하네요. 이 덴마크 자치령인데, 여기는 아마 또 희토류. 우크라이나의 종전 그 이면의 계약을 보면 또 거기도 희토류, 부존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광물. 자, 일단 뭐 그거는 추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첫 번째는 LNG, 알래스카 LNG.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한다고요? 네. 음. 뭐 연어팔로 오겠습니까? 뭘 해도 좀 하고 자원에 관련된 그 베이비 드릴을 좀 이제 부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일본, 한국, 뭐 대만까지 좀 방한 그런 이제 스케줄이 있는데요. 네. 일단 한국이 뭐 참여하는 방안, 뭐 우리는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좀 이면적인 그런 뭐 얘기도 좀 있는데요. 일본과 대만은 참여한다고 네, 선언했는데요. 우리는 안 할 수 없는 뭐 이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원을 넘어서 이제 안보의 문제, 안보의 이슈가 훨씬 더 큰 이제 그런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던 게 이제 민간 기업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이노베이션의 그 ENS죠, 그리고 이제 GS, 뭐 세아제강 뭐 관련 기업들도 만나가지고 개별 면담도 한다고 하니까 일단 어쨌든 국가 간의 프로젝트고 그 이제 약간 세부적으로 네. 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까지 만나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대왕고래가 굉장히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모든 국민이 다 그렇죠.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건 개인적인 사담입니다만 이 대왕고래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알래스카에는 이미 그 유전이나 유정, 뭐 LNG는 확인이 된 거고, 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뭐 그때그때 시세가 변하니까 그거는 조금 저기 해야 되지만 일단은 뭐 안 할 수 없다 네. 이 부분이고, 하긴 하되 이게 정부 차원에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민자들, 그렇죠. 민간 기업을 끌고 같이 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이 포스코 쪽일 네. 텐데. 예. 그 말씀하신 대왕고래 프로젝트 모든 국민이 부존 자원에 대해서 당연히 나오기를 원하죠. 그게 뭐 물론 근데 이제 될까 이건 의심은 있었지만 네. 아직도 진행 중인 거고 거기는. 자, 그러면 거기에 동반해서 두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기업한테는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도 경험했지만 급하면은 당장 백신이나 뭐 그 진단에 대해서 빨리 네. 서두르고 다 구매해줄게. 그렇죠. 이게 사그라들면은 쓱 등을 돌린단 말. 그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거 이러다가 그런 것도 있고 네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2030년도에 아마 그 네네. 끌어내서 저기가 되는 건데 그런 의미들이 있을 텐데 자 이걸 한번 더 가보면요. 이게 뭐 장기 프로젝트고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런 거죠. 에너지의 수급 루트 너희들 지금 다 중동에서 퍼 나르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우리 동맹국 간에 우리가 미국의 안보의 입장에서 미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약간 최전방 수비수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의 이제 국가다 보니까 동맹국 간의 상호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런 행정부의 정책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과 일본 특히나 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이 중국 진출을 좀 가로막는 이제 군사 동맹 간에 좀 강화를 해 나가는 이제 이런 좀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국가 주도로 해버릴 경우에는 너무 티가 나니까 이제 민간 주도로 그리고 뭐 미국도 뭐 거의 민간 주도로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제 민간 기업들이 안 들어갈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 이면을 딱 내려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죠. 일단 미국이 대중국 압박 또 대만과의 이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뭐 군사적인 약간 긴장 상태가 됐을 경우에 남중국해 막힌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이 에너지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건 무조건 에너지 공급을 좀 이원화해서 뭐 알래스카 쪽에서 이 수급을 하면서 약간 이원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과학물 비롯해서 우리나라 또 일본 또 대만까지 이제 그
미군이 이제 주둔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군들은 뭐 디젤이나 가솔린이 아니라 주로 이제 LNG를 이용한 이제 그런 동력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미국 주둔지에 좀 수월한 공급이 좀 표란 수월한 이제 공급이 가능한 이제 그런 루트를 만들기 위한 이제 부분이다.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 또 이면적인 이유 이렇게 좀 양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명확하죠. 사실 일본, 우리나라, 대만 자원은 안 나오고 그 LNG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자원은 현재는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량 수입을 거의 의존하다 보니 제일 많이 수입하는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렇죠. 나라들이죠. 네. 그러니까 뭐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니까 수급을 안정적으로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또 나름의 설득력은 있는데 안 할 수는 없다. 이게 네. 포인트고 그렇죠. 지금 우리는 못해요. 이해버리면은 뭐 그래? 알겠어라고만 하고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국 기업들한테는 뭐 기회일 수도 있고 부담일 수도 있는데 일단 기회라고 칩시다. 기업들. 저는 좀 부담이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일각에서는 지금 LNG 특히나 중동 쪽에서의 그런 단가 개발 단가나 그리고 우리가 사오는 가격을 보면은 뭐 10불 이하로 떨어질 때도 굉장히 많고 LNG? 예,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2불 뭐 정말 막 그런 좀 파동이 날 때도 뭐 15불을 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2030년대에 어떤 이제 비용을 추정을 해봤을 때 이거 30불이 넘을 것 같아. 막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럼 굳이 그거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사업 타당성을 타진해야 되는 이제 이런 민간 기업들에서는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 개발한다 하더라도 중동하고 알래스카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논의도 아직 없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조금 깜깜이스러운 일단 비싼 거를 어쩔 수 없이 안보의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되고 이게 국가 프로젝트다 보니까 안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끌려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좀 부담으로 보는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중국과의 이제 군사적인 이제 갈등이 확대돼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남중국해가 막힌다. 그러면 이제 우회 항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뭐 해운 비용이 뭐 비행기로 뭐 실어 나를 것도 아니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제때 도착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정말 수십 불, 뭐 지금 개발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라도 충분히 개발을 해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유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타당성 검사를 검토를 통해서 개발에 참여하는 이제 그런 수순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세계 지도를 대부분 다 한번 좀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알래스카는 북미 대륙의 끝자락 위쪽이고 중간에 캐나다가 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본토잖아요. 그러면 이제 캐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그러면 한국, 대만, 일본이라고 일본 쳤을 때 그럼 배로 실어 날아야겠죠. 거기 파이프를 거기까지 땡겨오는 거는 좀 네, 그 공격당하면 또 그렇죠. 답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륙에서 파이프인데 알래스카 북부에서 남부 쪽 항만시설을 북부에다가 우리가 좀 창의적으로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뭐 하면 나 쉐빙선 같은 걸로 막 얼음 깨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실어 나겠다 파이프 놓는 것보다 타산성이 그게 맞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겠죠. 뭐 저도 보니까 이제 알래스카의 겨울 같은 경우 한 4개월 정도는 쇠빙선도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계절성을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절 같은 우리나라는 또 했을 수도 있어. 그렇겠죠. 이제 뭐 어떻게든 좀 해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비용적인 면 그리고 송유관으로 나르는 거랑 배로 이렇게 일일이 하나 나른 거랑은 이제 그 양에서 차이가 이제 원체 크다 보니까 이 시추를 하고 이걸 송출을 하고 액화를 해서 배분을 해서 운송 그리고 각 국가에 가져가서 이걸 어떻게 뭐 난방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에너지원을 쓸 것이냐 요 사업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뭐 이렇게 큰 밸류 체인으로 좀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너무 막 철강주, 강관 뭐 이런 쪽에 너무 이렇게 좀 매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이제 사업자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무조건 이제 큰 이익을 보는 거고 그 중간에 이제 개발되는 뭐 100조 넘는 이 사업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기업이 좀 부상할 것이냐라고 이제 요게 좀 시장에서 관건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이 25%씩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뭐 우리 송유관 기업들이 100%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이제 그 비율만큼 배분이 돼서 송유관 사업도 좀 참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뭐 액화 사업도 참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국이 이걸 다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너무 좀 논리적 비약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근데 들고. 뭐 LNG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액화를 시켜서 네. 그다음에 이제 실어 나르려면 우리가 그때 보통 얘기하는 LNG 운반선이 부가가치는 높은 걸로 네. 익히 알려져 있고 압력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LNG 운반선은 뭐 독점적으로 네. 중국 업체가 했는데 좀 질이 안 좋아 맡기지는 않고 뭐 이런 안보 프로젝트를 맡기는데 중국을 맡길 그러니까. 리는 없죠. 그러니까 뭐 국제 선사에서 뭐 네. 그러면 일본 쪽도 그게 그렇게 하고 대만이 조선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LNG 운반선은 하여튼 그럼 삼성중공 운반선을 제가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런 우리나라 빅4의 조선사들을 보니까는 네. 작은 데가 뭐 한 8척, 많이 받은 데가 12척 정도인데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쨌든 레퍼런스가 있는 만들어 봤던 곳에서 이제 만들게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일단 굉장히 이제 레퍼런스가 많았던 그런 기업들 중에서 지금 이제 전투함 쪽으로 조금 수주가 몰려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죠. 그렇게 본다면 그 기업들을 일단 살짝 배제를 한다라고 보면 저는 현대미포조선 위포 같은 경우가 작년에 한 8척 정도 수주를 받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네. 이제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죠. 이제 본행제를 비롯해서 이제 발포를 통해서 그 액화된 것들이 기화되는 걸 막기 위한 이제 각종 그런 기자재들, 탱커를 만드는 그런 탱크 뭐 이런 것들도 전반적인 그런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앵커와 좀 같은 생각을 앵커에서 생각하시는 거와 같은 맥락으로 갖고 있는 게 이 중에서 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자신 있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역시 네. 조선 쪽이 조선 쪽. 가장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이제 뭐 파이프라인 얘기했지만 네. 그거는 뭐 좀 제한적이다. 네. 언급되는 뭐 관관 업체, 뭐 피팅 업체, 네. 밸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참여를 하더라도 네. 각 국가만의 배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독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US 스틸을 인수하려고 했던 뭐 다 속내 계산들이 있군요. 뭐 있겠죠? 아무래도 미국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이제 뭔가 이제 철강 제품에 대한 이제 그런 미래의 수요를 좀 읽었거나 그리고 이제 철강도 이제 기간 산업인데 미국이 그걸 그냥 내줬겠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다 이렇게 물밑 협상이 좀 있고 그래도 일본이 가져가는 게 가장 좀 뭐 리즈너블한 이제 그런 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자, 말씀드리고 국내 싶습니다. 이제 상장 기업 중에 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를 얘기했지만 한국가스공사, SKENS 국내 에너지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를 투자할 가능성 있겠죠.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뭐 현실적으로 이제 국가 간의 산업이고 뭐 한미일, 대만 뭐 이제 4개국의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각 국가의 참여 비율만큼 들어가는 이제 기업들의 비중도 좀 나눠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종합 상사 기업들이 많아요. 네. 종합 상사.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옛날부터 60년대부터 이제 한국과 일본만 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 석탄 같은 거 이제 기업의 에너지 기업의 이제 수급을 위해서 했던 이제 그런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그렇게 본다면 과거에 이런 좀 LNG 사업 또 에너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한번 개발부터 판매까지 다 해본 회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보면은 역시 오늘은 좀 아까 보니까는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한 5% 빠지고 있는데 역시 네. 포스코 인터 쪽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긍하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GS 글로벌과 같은 이 트레이딩 아까 좀 말씀하신 그 상사죠? 네네. 이런 회사들 실제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때 우리 또 이 정권의 정부의 색채에 따라서 자원 외교, 자원 개발이 크게 부응이 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상사 업체들은 상사업체들도 이제 메인적인,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분배하고 뭐 각 지역, 우리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LNG 지역 난방을 사용했고 그 지역에 이제 그 기반을 둔 기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상사 회사들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그런 의문들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옛날 이제 주 쌍용이거든요. 이제 네.
석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내에 이제 도입하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주로 많기 때문에 이 대규모 국가 간 이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근데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던 이제 그런 경력이 충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시장에서는 좀 신빙성이 있다, 조금 더 신뢰를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이유에서 다른 상사, 다른 에너지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건 정치적인 질문인데 중국과 대만도 LNG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뭐 자원이야. 네. 뭐 지금은 대놓고서는 막 그렇게 하지는 그렇죠. 않죠. 왜냐하면 또 뭐 죄수의 딜레마라고 해야 네. 되나? 한쪽이 막 뭘 시작하면은 에이, 우리도 시작해야 되나? 어려운 이러다 보면. 개념을 아니 그러니까 뭐 게임 비율- 이론을 여기서 비율을 말씀하시네요. 뭘로 해야 될지 몰라서 눈치 게임, 눈치 네, 게임. 눈치 게임이죠. 그렇죠. 그러다 대놓고 막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지 않고는 있어서 조용하다. 근데 알래스카 이제 LNG 프로젝트는 미국의 어떤 뭐 딱 표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중국과 대만도 뭐 물밑에선 다른 것들을 막 뭐 할 거 아니에요. 일본도 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죠? 뭐 어떤 식으로든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안보의 측면에서는 뭐 수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단가와 실질적인 공급 기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이제 중국과의 갈등이 그냥 이런 해상 운송이 막히지 않을 정도에서 이제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기다가 이제 뭐 서로 이제 내줄 거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만약이라는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비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쨌든 좀 다변화하는 이제 그런 스탠스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게 이제 조선, 뭐 해운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만이나 일본 선사들이 워낙 좀 한국의 해운사들보다 좀 크기도 하겠습니다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런 비중을 좀 감안을 해보면 우리 해운사들도 뭐 하지 말란 법 없고 그리고 네. 코로나 때 해운사들이 워낙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이제 신규로 LNG 이 운반선에 대한 이제 발주를 내면서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큰 틀에서 밸류체인 쪽에서 해상 운송 그리고 조선 요 두 쪽을 두 가지 쪽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이제 그런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아까 모두에도 잠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기한은 유한하다 보니까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때는 뭐 미국의 민주당의 뭐 바이든 정부였을 때는 청정, 그린, 막 대체 에너지, 뭐 태양광, 막 지구 환경 위기 막 이러다가 지금 다 덮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때는 수소 경제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그쪽에 기업들이 또 막 맞춰가지고 투자도 막 해놓고 지금 다 거기 뭐야 저기 하게 생겼잖아.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대체 에너지 쪽은. 대체 에너지 쪽도 이제 뭐 정권의 특히나 정책적으로 흐름을 안 탈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지금 이 모든 것의 이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LNG나 국제 유가나 굉장히 지금 안정돼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굳이 이 유가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좀 문제들이 좀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럼 뭐 그냥 이렇게 이 생산 단가가 비싼 뭐 이런 신재생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안보의 측면에서 그런 것들은 뭐 만약에 유사시에 타겟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에너지 만약에 이제 풍력 단지나 태양광 단지가 이제 뭐 타격을 입었을 경우에는 에너지 수급에 절대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비중 조절을 해 나가는 그리고 미국에서도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쪽 정권이 추구하는 거, 이쪽 정권이 추구하는 것들이 좀 절충이 되어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비중 조절이 좀 되어간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면 LNG 쪽의 이슈가 이건 이제 제가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아서 네. 하는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쪽 무기 체계의 대다수는 디젤 엔진이 아닙니다. 가스 왜네? 터빈을 가지고 있어요. 아, 가스 터빈 옛날에는 이제 함정 뭐 이런 쪽에서만 가스 터빈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지상 무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의 잘 나가는 에이브럼스 탱크도 지금 가스 터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소리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소리적인 부분도 있고 출력도 훨씬 크죠. 뭐 가스 터빈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원리는 비행기 엔진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고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이제 원전 수주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가스터빈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그 기술을 갖고 이쪽이 조금 이제 범용화가 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상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떤 이 다른 산업으로의 어떤 게 전파, 네. 확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봤을 때는 LNG 사업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충분히 들고 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이미지가 이제 원전 쪽으로 너무 그렇죠. 매칭돼서 조금 그쪽은 지금 부담스러운 재료들이 네. 있어서 자 탑픽 듣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LNG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탑픽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좀 테마성이 있죠. 그러니까 네. 좀 치고 빠지는 좀 단기적인 시각이 뭐 아예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종합상사나 뭐 포스코 뭐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조선주와 연관 지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한 종목을 꼽아라라고 한다면 저는 HD 현대미포를 좀 꼽아드리고 싶고 네. 밸류체인으로 봤을 때는 뭐 포스코인터, HD 현대미포, 한국카본 뭐 세아지아, 제강지주 뭐 이렇게 한 네 종목을 좀 꼽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집중과 선택과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역시 해운 또 조선 그리고 조선 쪽에서의 LNG 운반 이런 쪽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HD 현대미포가 좀 중장기적인 호흡에서도 좋은 성과 또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자꾸 그 빙빙 회자가 되어 있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더 달아봤고 정경민 팀장의 그 탑픽 기업 HD 현대미포까지 들어봤습니다. 최임의 마스터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